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3월 고1 모의고사 과학기술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일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지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을 같이 한번 어떻게 훑어볼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확인을 해봤더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보통 과학기술 첫 번째에 붙어있는 문제로서 일치 여부 문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그래서 일치 여부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 어떤 멘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코멘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알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굴려가면서 이렇게 맞나 틀린지를 확인하는 체크 작업만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26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틀리면 되게 아까워요. 이런 문제는 이해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잘 찾나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또 주의사항으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좀 속된 말로 대가리를 좀 보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 대가리 주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었는데 주어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그냥 대가리라는 멘트를 치는데 대가리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CRC 방식, 페리티 검사, CRC, 짝수 페리티, CR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벌써 1번, 3번, 5번이 같은 문단 속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 그런 글의 구조, 문단만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문단에서도 보통은 첫 번째 줄 안에 핵심 설명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첫 번째 문단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뭐 주된 화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읽을게요.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을 쭉 봤더니 뭐가 나와요? 기억 페리티 검사이다.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 문단에는 뭐 별다른 코멘트가 없네요. 그럼 얘는 아까 전에 말한 페리티 검사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문단을 또 봤더니 CRC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 아, 그럼 끝났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CRC 방식 요거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페리티 검사는 요 문단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나머지는 다 찾았는데 딱 하나 뭐가 빠졌니? 여기 있죠? 짝수 페리티라는 녀석은 없는데 대가리 없는데 그러면 머릿속에 짝수 페리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훑어봤더니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가의 이유로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왔죠. 자, 기억과 니은은 아까 본문에서도 봤듯이 페리티 검사 CRC 방식이었고 그 다음 가는 요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문제들은 콕콕콕 찝어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과 관련해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와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가와 같은 경우는 가 부분을 다 읽고 나면 확인을 바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또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 봤더니 완전 뭐야. 제일 싫어하는 적용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보통 과학기술에서는 그 지문에 대한 적용 문제, 응용 문제가 1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2개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까 글의 구조 봤잖아요. 이 글은 그냥 딱 보면 페리티랑 CRC 방식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는 페리티, 하나는 CRC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보통은 그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된 데이터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바이러스도 깔리고 뭐 이러듯이 뭔가 오류가 떠 있는 경우가 있대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비문학 독서를 읽을 때 주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를 잘하면서 봐봐. 얘는 송신기고 얘는 수신기야.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이 각각 다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신기 보내는 애고 수신기 받는 애죠. 어쨌건 우리는 이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진 않고요. 어려워하는 적용 문제 몇 개만 훑으면서 지문 확인만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어쨌건 송신기 보내는 애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보내주면서 테스트를 잡으려고 한대. 오류를 잡으려고 한대. 그리고 수신기는 오류가 있으면 이거 뭔가 잘못됐어. 다시 보내줘. 될 때까지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 재전송을 요청을 하나 봐요.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류가 있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이 각각 있고 오류 검출 부호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로 확인을 하나 보다. 뭐 요 정도였습니다. 페리티 가볼게요. 자,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페리티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가장 간단한. 그쵸?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 뭔가 함정을 파네. 그지?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에 오류를 잡아야 되니까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이미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는 거래. 어쨌건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을 짝수 페리티. 여기 나왔네. 홀수로 만드는 걸 홀수 페리티. 송, 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기 있어요. 페리티 검사에서 우리 방금 읽은 구절이에요. 송신기와 수신기는 동일한 페리티 방식을 사용한다.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선지 2번과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예시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예시인가? 여기까지. 자, 과학기술 지문에서 예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나왔던 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 앞에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과학기술 지문이 낯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과학기술 지문에 해당하는 설명을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거든. 반대도 있다. 홀수 페리티도 아까 있다 그랬잖아. 그럼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쨌건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는데 만일 이게 홀수가 되면 뭐야? 오류인 거야. 아, 이제 정리가 좀 됐다. 짝수 페리티는 일단 1의 개수가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 되는 건데 홀수가 되면 걔는 오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한 개 뭔가 나쁜 얘기가 이제 나오나 봐요. 페리티 검사는 수신한 데이터에 짝수 개의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출력한 게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오류라고 했잖아. 그치? 어쨌건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개의 비트에 동시에 오류가 있으면 검출하기 어렵다. 또한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만 있을 뿐 위치는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요 녀석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계가 2개가 나왔네? 여기도 한계가 있고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만한 녀석이 나올 거예요. 어쨌건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해서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며 오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오류의 위치도 알 수 있다. 한계에 대한 극복이 바로 나오네. 2차원 배열인가 봐요. 이게 뭐 플러스네. 좋은 거네.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얘 또 나왔다. 예를 들어서 1101 어쩌고저쩌고 전송할 거예요. 송신기는 얘를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2줄로 만들 거래요. 가로 방향인 모든 행과 세로 방향은 모든 열에 페리티 비트를 생성한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한 데이터 각각의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세어 오류를 검사한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 검출되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예시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동일한 행 열에서 짝수개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녀석과 관련된 적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은 29번이에요. 자, 29번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페리티
검사에 대한 적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송신기능 오류 검출 방식으로 홀수 페리티 봐봐. 아까 전에 짝수였잖아. 지금은 홀수 페리티야. 그럼 아까는 무조건 짝수를 만드는 건데 지금 얘는 뭐겠어? 무조건 홀수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수신기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쵸?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오류 있어 하면서 뭐 이런 정보를 계속 다시 보내는 거겠지. 요청을 하는 거겠지. 1번 첫 번째 행은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더라 했습니다.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홀수 맞나요? 오류 없는 거 맞죠? 홀수, 출력값은 홀수여야 되니까. 자, 여섯 번째 열은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여기가 여섯 번째 열이네. 자, 여섯 번째 열은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가 홀수. 하나, 맞네요. 그러니까 얘도 맞죠? A가 포함된 행과 열의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각각 짝수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6개. 하나, 둘, 2개. 맞나요? 맞죠? 수신기는 A를 오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냐면 출력값은 홀수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신한 데이터에서 B도 0으로 바꾸어서 수신이 되었다면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0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홀수야. 근데 하나, 둘, 얘는 짝수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홀수로만 나와야 되는데 아닌데 4번 에러가 되는 거겠죠? 짝수 페리티를 활용했다면 송신기는 C를 101 어쩌고저쩌고로 생성했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얘는 결국 무슨 값이에요? 짝수가 되고 홀수가 되고 하는 것은 0과 1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홀수라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 그쵸? 그렇게 돼야 짝수가 나오는 그것이 되는 거잖아. 그 값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C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적용 문제 4번이 되는 거고요. 이번엔 CR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RC 방식은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왜 갈까요? 26번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26번. CRC 방식은 모듈로 2를 이용해서 생성부호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읽은 부분은 뭐야?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라고 얘기를 했죠. 정답 1번이네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요런 녀석들 나머지 같은 것들 다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본문에 다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적용 문제 위주로만 볼 테니까 나머지는 꼼꼼하게 여러분이 지문 한번 다시 읽어보고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어쨌건 전송할 데이터를 어디 읽고 여기 있지.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여기 있네. 요거로 나누어서 나누기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자, 나누어서 그쵸? 어디야? 오류 검출 부호를 여기 있네요. 그죠? 생성하는 방식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데 모듈로 2 연산을 활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로 마이너스 2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구나. 이 그래프구나. 이 연산이구나. 이 녀석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같으면 0, 다르면 1, 뭐 이런 식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네, 내용이 잘려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내려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생성부호가 1011이고 전송할 데이터가 110101인 경우를 보자. 전송할 데이터는 요거야. 110101이래. 그러면 뒤에 얘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뭐야? 그죠? 어쨌건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만큼의 비트인가 보다.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4개였죠? 4개보다 하나가 더 적은 3개. 3개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 후에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이것을 생성부호로 나누고 그 나머지가 오류 검출 부호가 된다 했습니다. 자, 이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얘를 추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4자릿수잖아. 그러면 1000을 1011 이런 식으로 나눠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1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쓸데없는 설명이긴 한데 이렇게 만약에 나누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수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3개를 위치를 자리값을 더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나머지를 추가하고 생성부호로 나누고 그 나머지가 오류 검출 부호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류 검출 부호에 해당하는 게 요거. 나머지 계속 나누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오류 검출 부호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110101이었는데 아까 000 자리에 검출 번호 111 요거를 추가를 해준 거야.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와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0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수신한 데이터는 전송할 데이터에 나머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나머지 0이 된다. 0이 아니면 오류, 0이 딱 돼야 오류가 없어. 오류 검출 확률 높아. 이렇게 이랬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CRC는 30번이에요. 보기는 수신기가 디귿의 오류를 검사한 연산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디귿이 110101 111 요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3개 체크가 요거 3개가 아까 전에 맨 끄트머리에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전에 본문 속에서는 요게 000 요 자리에 0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었고 요 밑에 111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그런 상태에서 0으로 떨어지면 오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그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 이해한 거 틀린 거. 수신기, 송신기 동일한 생성부호 요걸 가지고서 모듈로 연산한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 오른쪽 끝에 있는 111은 송신기에서 생성한 오류 검출부. 우리 아까 전에 요 밑에 있는 걸 요렇게 위로 올려주었다. 그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맞지요? 수신기가 이 연산할 때는 수신한 데이터의 생성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의 0을 추가하지 않았고 이거를 잘 봐야 돼. 선생님 주어 중요하다 그랬지. 얘는 수신기야. 그치?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생성부호 만들고 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부호 해가지고 데이터 값을 계속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보내주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 수신기와 송신기의 그 나누기 표가 다르다는 걸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선생님 여기서 아까 이거 4자릿수였고 그럼 여기에서 3자릿수 000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수신기가 모듈 2 연산할 때 수신한 데이터에 생성된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수 0을 추가하지 여기서는 안 씁니다. 맞죠? 수신기가 연산한 몫인 111101이 여기 있네요. 송신기가 전송한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신기는 오류가 이거 말 이상하지 않니? 오류가 없으려면 뭐라 그랬어요? 요 값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요 위치에 0이라고 얘기를 했죠? 딱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정답은 4번 에러겠네요. 수신기가 연산한 결과 나머지가 0이 아니었다면 수신기는 송신기에 재전송을 요청 이거는 이것과 그 마이너스 2 모듈이었나? 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듈로 마이너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본문 속에 나왔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 문제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